노인생활지원사 1급 과정 제2강 노화의 이론, 건강의 개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화의 이론과 건강의 개념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앞선 1강에서 노인의 개념과 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강의는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식과 태도, 그리고 일상의 습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노인생활 지도사로서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철학과 기술입니다. 노화의 이론개요. 노화에 관한 이론은 크게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능적 변화, 심리학적 노화는 마음과 인지의 변화, 사회학적 노화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체의 쇠퇴만 본다면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로 보게 되고 심리적 측면만 강조하면 현실적 어려움을 간과하게 되며 사회적 요인만 보게 되면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 관점은 분리된 학문이 아니라 노인의 전인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노화이론. 생물학적 노화이론은 인간의 세포, 조직, 기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유전적 노화이론, 비유전적 노화이론, 면역이론이 있습니다. 1. 유전적 노화이론. 유전적 이론은 인간의 수명이 태어날 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관점입니다. 즉, 세포 속 유전 정보가 생명 주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정 계획 이론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인간의 세포는 약 50회 정도 분열한 뒤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작용 과오 이론은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가 반복되면서 노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현대의 노화 방지 연구나 유전자 치료, 항노화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노인생활 지도사에게 이 지식은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상담 근거로 활용됩니다. 2. 비유전적 노화이론. 비유전적 노화이론은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모이론, 노폐물 축적이론, 교차결합이론이 있습니다. 마모이론은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노폐물 축적이론은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쌓여 노화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교차결합이론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세포를 경직시키며 결국 장기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현대 건강관리 실천의 근거가 됩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세포의 손상을 늦추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3. 면역이론. 면역이론은 인체의 방어체계가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내에서 이물질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외부 감염뿐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류머티즘,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생활 습관을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운동, 영양 관리,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관계 유지가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심리학적 노화이론. 노화는 신체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노화이론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 정서, 성격, 적응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 에릭슨은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구분했으며 노년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며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페크의 발달과학 이론. 페크는 노년기의 핵심 과업을 신체 쇠퇴의 수용과 자아의 조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신체적 기능 저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노인에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의 힘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섬세한 공예 활동보다는 간단한 원예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밀러의 정체감 유지 이론. 밀러는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가 활동,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 사회적 참여를 통한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지도사에게 노인은 심리적 존재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신체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입니다. 사회학적 노화 이론. 노화는 개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적 노화 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사회활동 이론. 사회활동 이론은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퇴직, 자녀 독립, 신체적 제약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 동아리 활동, 노인 강사 활동 등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현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연륜이 존중받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교육, 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연령 계층 이론. 이 이론은 사회를 여러 세대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보고 세대 간의 역할 교환과 상호 존중을 강조합니다. 즉, 젊은 세대가 기술과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노인 세대는 지혜와 경험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도사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의 개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즉, 건강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건강은 곧 자율성과 존엄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 전략. 노년기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자립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인생활 지도사의 핵심 역할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유지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건강관리. 이는 운동, 영양, 수면, 질병 예방 등 기본적인 생리적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의 감소를 막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플라워 테라피와 같은 원예 활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정신적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미술, 음악 감상, 그리고 대화 활동은 두뇌 활성화를 돕고 우울을 완화합니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정신적 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기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상요법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경험을 나누게 하거나 자서전 만들기, 세대 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면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은퇴 후 관계망이 좁아지면 건강 악화가 가속화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보다 더 위험한 요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관, 노인대학, 교회, 문화센터와 협력하여 노인이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노화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의 흔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입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으로 꾸준한 관리와 예방활동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6개월 1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시력,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영양관리. 노인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보다 균형식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지도사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영양사나 보건소와 연계해 맞춤 식단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운동관리. 운동은 약이자 예방입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가 건강 수명의 핵심이므로 스트레칭, 요가밴드 운동, 수중 운동 등 부담이 적은 운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개인의 체력, 질환 상태, 흥미를 고려해 설계해야 하며 지도사는 반드시 운동 전후에 안전수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4.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불면증은 노년기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명상, 심호흡, 향기요법 아로마, 플라워 테라피 등은 정서적 안정과 숙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5. 약물 관리. 노인은 여러 질환으로 인해 복합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처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고 약 보관함을 활용해 시간별 복용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도사는 가족에게도 복약 지도와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6. 정신적 건강의 유지와 회복.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자존감, 인간관계, 삶의 의미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는 우울, 불안, 외로움, 무력감, 상실감 등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질환, 인지저하,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울감 해소를 위한 지도사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 표현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집단 대화, 미술음악 치료 등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소속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낮아질수록 정신적 안정이 흔들립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부여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 시 어르신에게 진행 보조 역할을 맡기거나 꽃꽂이 활동 후 작품 전시회를 열어 작가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돕는 것입니다. 회상요법, 감사일기, 생애사진첩 만들기, 자서전 쓰기 등은 노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억 나눔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지건강 측면에서는 두뇌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도사는 퀴즈, 암기, 글쓰기, 보드게임, 그림 그리기 등 인지훈련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과 건강의 상관성. 노년기의 건강은 생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개선도 건강 관리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조명은 밝고 눈부심이 없도록 조정하고 가구는 이동이 편리하게 배치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특히 화장실, 주방, 현관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손잡이와 논슬립 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서적 환경 역시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꽃과 식물, 향기, 음악은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지도사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치유적 공간 힐링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 설계 시 유의사항. 노인 생활 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개별화 연령, 질병,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설계. 2. 안전성 신체적 무리 방지, 응급 상황 대비. 3. 지속성 단기 이벤트보다 장기 참여 유도. 4. 참여성 일방적 교육보다 체험형 활동 중심. 5. 통합성 신체 정신사회 영역의 균형 고려. 예를 들어 건강 플로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꽃을 다루는 과정에서 운동과 정서 치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 관리 과정은 손의 근육을 자극해 소근육 운동이 되고 향기와 색감은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한 가지 활동이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지도사의 역량입니다. 결론 및 비전.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노인 생활 지도사는 단순한 교육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전문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능성이 자립을 만들고 자립은 존엄을 지킵니다. 결국 노인 복지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지도사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심리, 신체, 사회적 측면에서 전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화 이론이 알려주는 것은 생명의 유한함이고 건강의 개념이 말하는 것은 삶의 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한 지도사는 한 사람의 노년을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존엄한 인생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화 이론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설명되며 이는 노인 생활 지도사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기초 틀이다. 2.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진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3. 지도사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인지활동, 사회 참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